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시리어스 뮤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부터 얘기하면 이 채널에서 말하는 시리어스 뮤직이라는 것은 현대 재즈, 그다음에 클래식, 그다음에 클래식의 같은 뿌리죠. 발전된 형태, 쉔베르크 이후의 현대 음악들, 그다음에 군터 슐러에 의해서 시작된 서드 스트링 같은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흔히 말하는 프리 재즈를 이 범주에 무턱대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의 역사를 스타일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조의 역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리어스 뮤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표현을 들으면, 시리어스 뮤직이란 표현을 들으면 엘리트 음악이란 말인가? 아니면은 난해한 음악, 이런 식의 기표들로 직결되죠.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시리어스 뮤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악 자체가 목적이면서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 자체의 깊이, 그리고 진화성, 에볼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진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존재하고 발전되어 온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이것도 사실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비롯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현대 재즈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몇 년도부터가 현대 재즈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어떤 사람이 분명히 현대 재즈라는 영역 안에 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연주하는 내용이 연주자들이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그 릭이라는 것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뮤지션의 솔로를 그대로 따서 재현하는 수준에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결국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재즈의 핵심적 요소가 사실상 사라져 있다는 의미가 되죠. 또 우리가 앙상블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앙상블에서 각자가 자기 기능만 수행하는 수준으로 음악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내 솔로 차례 오면 솔로하고, 그 다음에 반주할 때 되면 반주하고, 이런 정해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리어스 뮤직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연주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여러 개의 뮤지컬 마인드가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생성하는 컴포지션적 사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차원적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사유 없이 수십 년 동안 재즈 연주자들이 반복해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즈라는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음악이 정말 시리어스 뮤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기준은 시대도 아니고 장르도 아니고 바로 음악 구조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 재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리어스 뮤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클래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시리어스 뮤직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의 자기 자신의 구조를 어떻게 세밀하게 탐구하고 아주 치밀하게
관찰하고 발전시키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르나 시대를 먼저 묻는 사고방식으로는 시리어스 뮤직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리어스 음악은 음악을 소비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 자체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탐구라는 말은 화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나 외부적 대상을 연구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자체가 하나의 구조적 사유를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적 사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과학이 기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은 과학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이 우리 핸드폰 만들려고 스마트폰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공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 실용성 때문에 존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거죠. 이런 논리예요. 시리어스 뮤직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어스 뮤직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음악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악을 몇 가지 큰 범주로 구분하는데 그중 하나가 시리어스 뮤직,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뮤직, 각 나라의 전통 음악을 말하는 거죠. 포크 뮤직, 어떤 각 지방이나 문화권의 민속 음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머셜 뮤직, 상업적 목적을, 소비의 목적을 둔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것이 이런 대중음악의 이런 커머셜 뮤직의 분류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단어인데 실용음악이라는 거 말하는 거 이것도 커머셜 뮤직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음악학에서는 이런 범주를 이 실용음악이라는 이름이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용어는 대충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음악교육제도 안에서 아주 독특한 이유 때문에 자리 잡은 일종의 기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 분류를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리어스 뮤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장르가 아니라 구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이 함께 다 같이 묶여 있다는 얘기죠. 대중음악도 음악이라고 부르고 록음악 할 때도 음악이라고 그러죠. 재즈도 음악이고 현대음악도 음악이고 전부 무슨 음악, 마치 앞에 있는 게 형용사처럼 느껴지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음악이라는 같은 기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함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문학하고 점성술을 헷갈리는 사람 없죠? 천문학, 에스트로노미, 그다음 점성술, 에스트로알로지인데 에스트까지만 갖고 이 기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 화학과 연금술도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과학하고 종교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 굉장히 간단한 이유예요. 기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 안 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근데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에서는 그냥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환원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진 것들이 모두 음악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 존재하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음악이라는 하나의 동일 기표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인트가 음악 담론에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음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도르노를 비롯한 여러 비판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서로 다른 것들을 동일 범주 안에 편입시키는 경향을 가진다고 보아왔어요. 그동안. 원래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진 대상들조차도 시장이라든가 마켓, 시장 안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상품화 시켜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악에 있어서 더 이 현상은 두드러졌어요. 물론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은 주제예요. 이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론, 그다음에 동일성의 사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악과 예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문제까지 아주 깊숙이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별도의 강의에서 훨씬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3년여쯤 전에 아도르노의 수도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한 적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 내용이 뭐냐면은 겉으로는 모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것이 아도르노가 말한 감독과 조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리어스 뮤직은 더 이상 음악 자체를 탐구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대중음악하고 나란히 놓인 수많은 취향 가운데 하나의 장르로 환원됩니다. 누구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 락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런 식의 취향으로 환원시킨다는 얘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시리어스 뮤직처럼 뭐 현대사회에서 금지가 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누구나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화산업은 그것들마저 하나의 취향과 소비의 대상으로 조직을 해요. 그 결과 철학은 하나의 교양 콘텐츠처럼 생각을 하고 시리어스 뮤직은 하나의 장르가 돼버려요. 이 체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것들을 단순한 취향과 선택의 차이, 마치 개성의 차이 정도로 환원함으로써 원래 지녔던 비판적 사유의 힘이 약화되고 음악에 대한 사유 역시 같이 멈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음악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뉴올리언스 재즈, 스윙, 비밥, 모던 재즈, 프리 재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류들은 음악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변화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재즈 연주자예요. 그런데 제 음악은 쇤베르크 이후에 현대음악하고 그다음에 군터 슐러 현대음악 작곡가 중에 한 분이죠. 이쪽 군터 슐러 계열의 음악적 흐름을 공부해왔고 이 흐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음악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재즈, 뭐 현대음악, 서드 스트림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로 딱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돼버려요.
바로 여기서 장르 중심의 사고가 한계를 드러나게 되죠. 저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장르가 아니라 구조로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 경험들인데 농담만 진담만으로 들으셔도 돼요. 제가 공연 기획자랑 얘기할 때마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특히 언제 힘드냐면은 제 공연 홍보물 만들 때마다 공연 기획자도 힘들어하고 사실 저도 힘들어요. 왜냐? 도대체 이걸 무슨 음악이라고 소개해야 되느냐에서 더 이상 공연 기획자하고 저하고의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매번 있습니다. 재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다르고, 그다음 현대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사람들이 또 오해할 것 같고, 서드 스트림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예 모르고, 이만큼 장르라는 기표는 시리어스 뮤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청취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상당한 방해 요소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학에서는 단어 하나, 용어 하나를 정의하는데도 매우 신중을 기하고 많은 토론을 거칩니다. 제가 굳이 이 시리어스 뮤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같은 논리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조적 진화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찰리 파커의 중요성은 비밥이라는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찰리 파커의 중요성은 크로매틱 오거니제이션 때문에 그렇죠. 존 콜트레인의 중요성을 보죠. 단연 쓰리토닉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쓰리토닉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재즈의 조성 체계의 기능적 중심을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재즈 안에서 새로운 조성 조직의 진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지나서 데이브 립맨으로 오게 되면 이분은 뭐 폴리토널리티라든지 폴리버티컬 허리존털 크로매틱 하모니 컨셉션 같은 조성 개념 자체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장을 해놨어요. 클래식 음악사에서 아마 쉔베르크의 프리 에이토널 시절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의 어떤 조성의 혁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개념들을 기호화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드 심벌화 시켜서 일종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미크 드릭은 임프로비제이션의 구조적 완결성을 거의 클래시컬 컴포지션의 완결성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프리 재즈를 시리어스 뮤직의 범주에 자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안에는 형식적 기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규칙을 제거하는 거하고 규칙을 발전시키는 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 재즈, 프리 뮤직이라는 게 실제로 현대 음악에서 리게티라든지 베이번이라든지 아니면 찰스 아이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음악이랑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난해하다 이 정도에서 퉁쳐버리는데, 전문가가 들으면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가요. 왜냐? 바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구조적 필연성이라고 부르고, 시리어스 음악에서는 어떤 하나의 음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술의 우연성 같은 개념을 전혀 신뢰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리듬, 인터벌, 어떤 특정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이것도 임의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의 부분, 하나의 디테일은 항상 이 큰 전체랑 완전히 엮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접 연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른 음악들, 특히 대중음악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한 가지 모티브가 이런 모티브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얽혀 있게 되죠. 또는 제가 뭐 하나 쳐볼 테니까 이게 오리지널 모티브에서 벗어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러 한 번에 울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코드나 아니면 반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친 거는 여기서 C, A 플랫, B, A가 C,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레지스터라고 부르죠. 다른 음역대 A 플랫, 그다음에 B, A 이런 식으로 변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모티브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은폐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기대를 비틀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제가 변형시켜 놓으면은 이게 오리지널 모티브에서 변형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런 게 바로 시리어스 음악의 요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재즈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재즈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일즈 데이비스의 솔라라는 곡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솔라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 여기서 주요 모티브는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리 녹음해 놓은 워킹 베이스 위에서 우선 이 모티브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는 거기 때문에 음악적 완성도를 지금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일단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축소하면서 변형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프레이즈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죠. 축소됐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은폐, 어디서 은폐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녹음한 워킹 베이스 라인만 한번 제가 루프 머신에서 한번 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멜로디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헤드죠. 잘 안 들리죠? 은폐돼서. 잘 안 들리죠? 은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음악이건 현대 재즈를 대할 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스트럭처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 각각의 디테일들이 이게 제가 말하는 이번 강의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리어스 뮤직의 중요성은 그것이 어려운 음악이거나 특정 계층의 취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리어스 음악은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구조 자체를 사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 인간 정신 영역에서 언어로 설명 불가능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가능성이 음악을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의 고도의 사유 형식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갈 수 있는 주제,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가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